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권호석입니다. 커마 1급 필기 컴퓨터 일반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보안과 관련된 여러가지 용어들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멀티미디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컴퓨터 일반에 대한 강의는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보안과 관련된 용어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화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방화벽이라는 것은 컴퓨터가 있으면요. 자, 외부에서 컴퓨터에 접근을 하겠죠. 접근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허가받은 그 사용자에 의해서 접근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해킹에 의해서 허가받지 못한 사용자가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컴퓨터 내부에 어떤 침입,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손실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올 때 바로 서버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방화벽이라는 것을 구축을 해서 방화벽을 통해서 허가받은 어떤 접근은 통과시키고 허가받지 못한 것은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침입을 차단하는 프로그램, 장비들을 방화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암호화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제 방식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자, 송신 측이 있고 수신 측이 있다. 그러면 송신 측에서 수신 측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요. 보통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장으로 해서 보내면 안 되겠죠. 보내는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어떤 이제 해킹에 의해서 노출돼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데이터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뭐 아이디라든지 패스워드라든지 뭐 개인정보 관련된 것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로 전송을 한다라면은 중간에 해킹에 의해서 데이터가 유출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송신 측에서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는요, 그대로 전송하는 것이 아니고 암호화를 시켜서 전송을 합니다. 자, 그럼 수신 측에서는 이 암호화된 것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 원래의 데이터 평문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암호화할 때 어떤 방식으로 암호화를 하는지, 평문으로 다시 바꿔줄 때 어떻게 바꿔주는지 그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바이러스라든지 뭐 악성 코드는 뭐 종류, 뭐 개념은 여러분도 아실 거고요. 각각의 종류의 특징 정도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킹하는 기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특징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컴퓨터 보안, 자, 보안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방식들, 뭐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요. 일단 보안이라는 개념 자체가 컴퓨터를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거,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 방식들, 자, 그런 것들을 보안 기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안이라는 것은 컴퓨터를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컴퓨터 보안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방화벽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방화벽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윈도우즈 설명드릴 때, 자, 윈도우즈의 이제 방화벽 기능 말씀을 드렸고요. 개념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얘기인데, 이제 윈도우즈에서 방화벽을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방화벽의 개념을 그리고 특징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침입 차단 시스템을 이제 방화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개념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렇게 방화벽이 있으면은, 방화벽은요,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통신은 막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은, 통신들은 이제 그 엄밀히 체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증 단계를 통해서 인증받은 데이터들, 통신만 들여 보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 이게 집 내부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것을 대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 대문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나갈 때는 그냥 문을 열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부에서 집으로 들어갈 때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열쇠라는 인증 단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만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방화벽을. 자, 정의를 보시면은 내부 네트워크에서 인터넷으로 나가는 패킷은, 자, 내부에서 인터넷, 자, 내부는 이제 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터넷은 외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 네트워크에서 인터넷으로 나가는 패킷은 그대로 통과시키고, 자, 패킷은 통신의 기본 단위입니다. 자, 통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패킷은 그대로 통과시키고 외부, 그 인터넷에서
내부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패킷. 자, 들어오는 패킷은 내용을 엄밀히 체크하여 인증된 패킷만 통과시키는 구조다. 해킹 등에 의한 외부로의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사용을 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이 외부로 이제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막는 것이죠. 자,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그 방식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는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방식이고요. 패킷 필터링 게이트웨이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방식은요, 이제 확실히 허가받지 않은 것을 금지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허가를 받지 않았느냐 묻는 겁니다. 어떤 패킷이 들어왔을 때 그럼 허가받지 않았다라면은 이제 금지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다음 패킷 필터링 게이트웨이 방식은요, 반대입니다. 확실히 금지되지 않은 것을 허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지되지 않았다는 것은 허가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지되지 않았냐 그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해서 허가를 해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지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은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방식이 되고, 허가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은 패킷 필터링 게이트웨이 방식이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방화벽이 제공하는 기능에는 접근 제어, 인증, 감사, 추적, 그 다음에 암호화 등이 있다. 그 대충은 읽어보시면 이게 보안하고 관련이 있구나라는 구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접근 제어, 인증, 감사, 추적, 암호화, 이런 것들이 암호화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보안이 필요한 네트워크 통로를 단일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외부의 불법 침입으로부터 내부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러니까 설명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특징을 설명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얼마든지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역추적 기능이 있어서 외부의 침입을 역추적하여 흔적을 찾을 수가 있다. 자, 내부가 있으면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허가받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돌려지겠죠. 그래서 이런 허가받지 않은 데이터들이 패킷이 침입을 해서 들어오는데 그것도 다 체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추적 기능이 있다, 가능하다, 역추적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외부에서 내부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패킷은 내용을 엄밀히 체크하여 인증된 패킷만 통과시키는 구조다. 다 같은 뜻입니다. 자, 프록시 서버도 이전에 말씀드렸죠. 자, 윈도우즈에서 제어판에 들어가면은 인터넷 옵션 있었고요. 인터넷 옵션의 설정사항 중에서 프록시 서버가 있었습니다. 자, 프록시 서버가 하는 역할이 자, 두 대의 컴퓨터가 있으면은 서로 이제 통신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접속을 해서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사이트에 접속을 했어요. 그럼 이 사이트에서 어떤 방문을 해서 어떤 내역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서핑을 하고 검색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내용들을 여기 서버에다가 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자, 이 서버에 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방문을 할 때는 여기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정보를 읽어드려서 좀 더 빠르게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신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개념이 이제 프록시 서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시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죠. 캐시. 자, 사용자가 방문했던 내용을 담고 있는 캐시 서버다. 캐시 서버.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통신의 속도가. 근데 이것은 이제 방화벽의 기능까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버 자체가 캐시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화벽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1번, 인터넷에서 방화벽을 사용하는 이유로 틀린 것은, 자, 읽어보시면 다 이해를 하실 거고, 3번 보겠습니다. 방화벽 시스템을 이용하면 보안에 완벽하며 특히 내부로부터의 불법적인 해킹도 막을 수 있다. 이거 다 틀렸습니다. 완벽이란 설명 자체가 또 일단 틀렸고요. 완벽한 방법은 아니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로부터의 불법적인 해킹을 막는다. 아니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2번,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 차단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외부와 연결하여 통신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서버로 HTTP, FTP, 고포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것은 여기서 가장 근접한 답은 프록시 서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입 차단 시스템이라는 것은 방화벽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방화벽 역할을 하는 것이 프록시 서버가 되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런 프로토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3번 다음 중 방화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방화벽 시스템은 내부와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해킹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 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내부는 아니죠. 외부로 들어오는 부분을 막을 수는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차단한다라는 것도 좀 사실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완벽한 방법은 없습니다. 자, 암호화 기법 말씀을 드릴게요. 자,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통해서 개념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두 가지 키가 있습니다. 두 가지 키가 있는데 암호화 키라는 게 있고요. 복호화 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암호화 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송신하는 입장에서 평문이 있죠. 평문, 뭐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아이디, 패스워드.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평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평문을 그대로 송신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암호문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근데 암호문으로 바꿀 때는 어떤 규칙이 있어야겠죠? 알고리즘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어떤 규칙에 의해서, 어떤 법칙에 의해서 바꿔줘야 됩니다. 그것을 암호화 키라고 합니다. 암호화 키. 그러니까 암호화 키에 의해서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수신 측에서는 암호문을 받겠죠? 자, 이 받은 것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평문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것을 복호화 키라고 합니다. 원래 신호로 다시 바꿔주는 거죠. 복호화 키. 다른 말로 해독 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개념 아시겠죠? 암호화 키가 무엇이고 복호화 키가 무엇인지 일단 개념 아시겠죠? 자, 일단 이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암호화 키는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꿔주는 거고요. 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꿔주는 것을 복호화 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암호화 기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알고리즘, 두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자, 비밀키 암호화 기법이라는 게 있고요. 공개키 암호화 기법이 있는데요. 서로 내용이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시간 지나면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강의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암기하는 방법도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비밀키 암호화 기법이라는 것은 동일한 키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키 제가 두 가지밖에 말씀드리지 않았죠. 그럼 동일한 키를 가진다는 얘기는 암호화 키하고 복호화 키를 같은 걸 같게 동일하게 주는 겁니다. 자, 이게 A라는 키를 쓴다. 그럼 이것도 A라는 키를 쓰는 거예요. 동일하게. 자, 그럼 동일하게 사용을 한다는 얘기는 일단 단순하겠죠. 자, 알고리즘 방식 자체가 단순하고 빠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산하는 속도가 빠르겠죠. 단순하기 때문에. 자, 그 대신 보안 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암호화할 때와 복호화할 때가 서로 키가 다르다라면은 하나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어때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해독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해킹을 해서 암호문을 빼냈잖아요. 그죠? 자, 빼냈는데 복호화할 때 키가 없으면은 다시 해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일 서로 다르다라면 보안 수준이 높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같다라면은 보안 수준, 위험성은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고 빠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복호화 키를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암호문을 복호화할 수 있겠죠. 자, 복호화 키를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암호문을 복호화할 수 있습니다. 자, 복호화 키의 비밀 유지가 사실 중요하겠죠.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호화할 수 있는 이 키 자체를 비밀로 유지한다고 해서 비밀키 암호화 기법입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비밀 유지해야겠죠. 그래야만 암호화 기법으로서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같다. 그래서 대칭형이다. 자, 특징에 대해서 설명이 나올 때 비밀키 암호화 기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만든 것은 해서 대칭형이다, 비대칭형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키라고 했을 때는 일단 동일하다 기억하셔야겠죠. 그리고 방식이 있는데요. DES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DES. 자, 이게 알고리즘 기법인데요. DES라는 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를 기억을 좀 하십시오. D. 그래서 비밀키는 DES하고 관련이 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암기하기 좀 힘드시겠죠.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DB 첫 글자만 기억하십시오. DB. 자, DB만 머리에 두세요. 그래서 비밀키라고 얘기가 나오면 DS. DS라고 나오면은 비밀키 암호화 기법이다. 됐죠, 그죠?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요, 이 두 가지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한 개라도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공개키 암호화 기법. 서로 다른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칭형이다. 이해하시겠죠? 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고 알고리즘은 복잡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파일 크기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복잡하기 때문에. 그죠? 그 대신 보안 수준이 높은 그런 이제 암호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할 수가 있겠죠. 자, 암호화 키를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오픈하는 겁니다. 오픈한다 하더라도 문제 없잖아요. 복호화 키는 비밀만 유지하면 됩니다. 복호화 키만. 자, 이런 방식이 되고요. RSA라는 알고리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RSA. 자, 비밀키 암호화 기법 DS. 이것만이라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바이러스하고 악성 코드 관련된 내용도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개념은 여러분도 아실 거고요. 자, 바이러스의 예방 방법.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최신 버전의 백신 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검사한 후에 사용한다. 보통 이렇게 하진 않지만은 원칙은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프로그램이나 자료는 항상 주기적으로 백업한다. 중요하겠죠. 중요한 파일들, 여러분들이 이게 삭제된다든지 어떤 해킹이 된다든지 바이러스에서 삭제가 돼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은 따로 빼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신 프로그램의 시스템 감시 및 인터넷 감시 기능을 이용하여 바이러스를 사전에 검색한다. 실시간 감시 가능하죠. 자, 파일 바이러스 진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파일의 바이러스, 파일에 바이러스가 어떻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진단하는 방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파일에 바이러스가 침을 했다라면은 일단 파일의 실행 시 속도가 이제 느려질 수가 있어요. 실행을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속도를 검사를 해서 진단할 수가 있고요. 파일의 크기가 증가했을 경우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 용량 자체가 1K 바이트인데 간단한 내용을 담았는 파일인데 나중에 보니까 1MB더라. 자, 그럼 불필요한 코드들이 삽입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게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파일의 속성이 변경되어 있는지 확인해 본다. 파일의 이름이라든지 파일의 용량을 나타내는 거라든지 연결되어 있는 어떤 확장자라든지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한글 프로그램인데 엑셀 프로그램하고 연결되어 있다든지 이런 속성이 변경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악성 코드는 다른 말로 이제 멀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는 악성 코드다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자,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유해한 프로그램을 악성 코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때로는 실행하지 않는 파일이 저절로 삭제되거나 변형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자, 대표적인 악성 코드가 스파이웨어 들어보셨죠? 스파이웨어. 트로이 목마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악성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해킹 얘기가 많은데요. 그럼 해킹하는 기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언론에서도 들어본 그런 여러 가지 해킹 기법들이 같이 또 설명이 될 겁니다. 자, 해커와 크래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해커는 사실 여러분들이 좋지 않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원래는 MIT 공대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열중하는 개발자들을 지칭하는 좋은 의미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커라는 얘기가 컴퓨터에 불법적으로 침입을 해서 악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지 이제 접근해서 어떤 영구적인 목적에 의해서 접근하는 것을 해커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널리 사용이 되고 있죠. 자, 이에 대해 해커들은 남의 보안 시스템에 몰래 침입하여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을 구분하여 크래커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니까 좀 이제 좋은 쪽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과 불법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해커와 크래커를 구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최근에는 해커와 크래커를
구분하지 않고 해커로 통칭하여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시험에는 크래킹 기법이다, 뭐 해킹 기법이다 같은 뜻으로 일단 보시면 돼요. 자, 해킹 기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도스 많이 들어보셨죠? 디도스. 자, 분산형 서비스 방해입니다.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일제히 동작하게 하여, 자, 좀비 PC가 되겠죠. 자,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일제히 동작하게 하여 특정 사이트를 공격한다. 자, 컴퓨터가 있으면요, 그 인터넷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뭐 기사 퍼스트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인원수가 딱 정해졌습니다. 얼마까지 그 대역폭이 있어요. 근데 이 대역폭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다라면은 서버가 다운이 됩니다. 더 이상 접근이 안 돼요. 자, 그것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사이트에 접근해서 더 이상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그게 디도스가 되겠습니다. 자, 스푸핑은 뭐 한국말로 해석을 하자라면 속인다 그런 뜻이 되겠죠. 속임수, 뭐 골탕 먹인다, 뭐 위장한다.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해커가 악용하고자 하는 호스트의 IP 주소나 이메일 주소를 위장해서 이를 통해서 이제 해킹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하나 예를 말씀을 드리면은 스푸핑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유명 도메인과 유사하게 사이트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이제 그 사이트로 해서 접속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클릭을 했는데 그게 해커가 만든 사이트예요. 그래서 위장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자, 사칭은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훔쳐내서 시스템에 접근하는 방법. 한마디로 사기치는 거죠. 자, 워드라이빙은 뭐 말 그대로 이제 차량을 이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타인의 무선 구내 정보 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유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선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선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데이터가 서로 주고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선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 붕 떠서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장치가 있다라면은 중간에 해킹할 수 있습니다. 자, 차량을 이용을 해서 무선 구내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위, 워드라이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스니퍼는 해석을 하자라면 탐지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통신선상에 전송되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 모르게 가로채는 거예요. 가로채는 거. 자, 가로채는 것을 스니퍼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설명드리는 해킹 기법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각각의 키워드를 잘 기억을 하십시오. 뭐 위장한다, 뭐 사칭한다라면 훔쳐내는 거죠. 그 다음 드라이빙 했을 때는 차량이다. 스니퍼라고 얘기했을 때는 가로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키워드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피싱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개인정보와 이제 낚시의 이제 합성어가 되겠죠. 자, 프라이빗 데이터 그리고 피싱을 뜻하는 낚시 합성어가 되고요. 낚시하듯이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는 그런 모든 것들을 피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키로거는 키보드 움직임을 탐지해서 개인의 중요한 정보를 몰래 빼가는 해킹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키보드로 입력을 하면은 입력한 문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가로채기. 자, 전송한 자료가 수신지로 가는 도중에 몰래 보거나 도청하는 그런 행위를 가로채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가로채기와 스닙하고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가로채기라는 것은 도청하는 이 행위 자체를 가로채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가로채기를 통해서 해킹을 하게 되면은 그게 그 해킹 기법이 스니퍼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중 비밀키, 암호화 기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잘못 설명한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일단 비밀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일단 DB 생각하셔야겠죠. 자, DS 알고리즘 방식하고 관련이 있다. 자, 그리고 비밀키로 유지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서로 키 자체가 암호화하는 키와 복호하는 키가
동일하기 때문에 복호와 키를 비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다. 그 다음 대칭형이다. 자, 그리고 동일하기 때문에 간단하죠. 간단하고 속도가 빠르다. 그렇지만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수준이 떨어진다. 자, 이런 특징들을 머리에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죠. 자,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 자, 대표적으로 이 DS가 있다. 자, 이건 맞는 설명이죠. 자, 암호화 복호화 속도가 빠르다. 자,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속도가 빠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중키 방식이므로 알고리즘이 복잡하다라고 했는데 복잡하지가 않죠. 간단하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고요. 자, 1번 보시면은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 자, 이게 뭐 단점이 되는데요. 그 비밀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개가 되지가 못하잖아요. 그죠? 송신 측의 키와 수신 측의 키가 같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생기면은 송신 키와 수신 키를 할당을 받아야 될 거고요. B라는 사람이 또 생기면은 또 각각의 키를 또 할당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공개 키 암호화 기법은 송신 측의 키는 알 필요가 없죠. 자, 송신 측의 키는 어차피 공개가 되기 때문에 수신 측의 키만 알고 있으면은 해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서 관리해야 되는 키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많아진다. 그러니까 공개 키 암호화 기법하고 비교를 해서는 키의 수가 많아진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컴퓨터 바이러스의 예방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 읽어보시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건데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삭제한다. 자, 맞는 설명 같은데 아니죠. 왜냐하면 삭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파일을 어떻게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바이러스를 체크하는, 바이러스를 검사하고 복원해주는 프로그램이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견됐다고 해서 무조건 삭제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설명이 틀렸고요. 자, 다음 중 크래킹 기법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뭐 크래킹이라든지 해킹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서비스 방해, 자, 디도스가 되겠네요. 특정 사용자의 컴퓨터 시스템을 고장내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자,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직접적인 이제 그 방식이죠. 방해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트래픽을 더 많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는 것을 지금 서비스 방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이 틀렸네요. 자, 다음 중 사용자의 정보나 패스워드를 찾아내기 위한 해킹 기법이 아닌 것은, 자, 해킹 기법 쭉 설명을 드렸는데 다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한데, 자, 보세요. 일단 결과적으로 스푸핑 같은 경우에는 위장을 해서 하는 그 해킹을 이제 스푸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래픽 자체를 다르게 돌릴 수도 있고요. 물론 최종적으로 어떤 그 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겠지만은 스푸핑 그 방식은 일단 위장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뭡니까? 정보란 얘기가 들어갔죠. 정보를 빼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싱이라든지 스니퍼라든지 키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단 정보 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서로 목적이 다르다. 그래서 1번의 이제 스푸핑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스니핑이라든지 피싱이라든지 키로거 이 세 가지는 정보나 패스워드를 이제 빼내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안과 관련된 용어들 보도록 하죠. 자, 보안이란 것은 컴퓨터를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해서 보호하는 것을 이제 보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보안과 관련된 요소들, 용어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들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각각의 이제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설명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험에는 기밀성에 대해서 얼마든지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기밀성이란 것은 컴퓨터 시스템의 정보 및 전송 정보가 인가 당사자만 읽을 수 있도록 통제하는 것이다. 이제 허가받은 사람들만 읽을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람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밀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데이터 근원 인증, 그러니까 인증이라고 보통 시험에 나옵니다. 인증. 자, 인증이란 것은 메시지의 출처가 정확히 확인되고 그 실체의 신분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출처가 정확하냐 아니냐 그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을 인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처란 얘기가 나와야 돼요. 정확히 확인한다. 자, 무결성은 결점이 없는 상태, 문제가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컴퓨터 시스템 및 전송 정보가 오직 인가 당사자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다. 자, A라는 정보가 있는데 이 A라는 정보를 아무나 접근을 해서 수정해서는 안 되겠죠. 자, 허가받은 사람에 의해서만 수정을 해야만 이 데이터가 항상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부인하는 것을 봉쇄한다, 방지한다. 자, 송신 측이 자신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하였다 할지라도 수신 측이 이를 부인하거나 수신 측이 정확한 정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송신 측이 자신이 보낸 정보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을 방지한다. 자, 결과적으로 A에서 B로 데이터를 보냈어요. 어떤 문서를 보냈습니다. A 입장에서는 분명히 보냈는데 B에서 받은 것을 확인을 했는데도 B에서는 받지 않았다. 자, 이렇게 부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봉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보안적인 요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 이제 전자서명이 되겠죠. 받는 측에서 받았다라는 것을 전자서명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접근 제어. 자,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한다. 뭐 제어하는 거죠. 접근 자체를 제어한다. 자, 뭐 설명 자체 그대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VPN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Virtual Private Network의 약자입니다. 가상 사설망을 뜻하는데요. 뭐 가상이다, 뭐 사설망이다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요. 사설망이 아니란 뜻이죠. 사설망이 아니다. 우리가 가상 메모리라고 얘기를 할 때 실제 존재하지 않는 메모리를 가상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메모리인 것처럼, 주기억장치인 것처럼 속이는 것을 가상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듯이 사설망이 아닌데도 사설망인 것처럼 만든 것을 VPN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요. 자, 전국 지도가 있습니다. 자, 그림이 좀 그렇네요. 그죠? 자, 서울이 있고요. 부산이 있어요. 서울에 본사가 있고, 부산에 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업무적으로 통신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자,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적으로 통신선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연결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일단 보안적인 측면, 업무적으로는 효율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자, 이 회선 자체를 서울지사하고 서울 본사하고 부산지사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안상의 문제가 없겠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줄어들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비용이에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설망을, 이런 것을 이제 사설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설망을 설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가상 사설망을 설치를 하는데요. 인터넷망,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전국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그 인터넷망을 사설망인 것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 그것을 VPN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인터넷망과 같은 공중망을, 자, 어느 누구나 사용하는 공중망을 사설망처럼 이용해 회선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기업 통신 서비스다. 결과적으로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비용을 줄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일단 보안적인 측면이 어떻게 보장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보안과 관련된 기술이 뒷받침되어야만 사설망인 것처럼 이용이 가능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보안과 관련된 용어들 몇 가지 정리할게요. SSL. 자, SSL은 여러분들 서핑하다 보면 한 번씩 다 보셨을 겁니다. 지금 기사 퍼스트에도 SSL 그 서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보들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 상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유지 프로토콜이다. 약속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한 정보들은 통신이 이루어질 때 안전하게 전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제한 정보가 어떤 뭐 결제사에 남아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보들은 암호화되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PGP는 자, 인터넷에서 전달하는 전자우편을 다른 사람이 받아볼 수 없도록 암호화한다. 결과적으로 전자우편을 암호화하고 받은 전자우편의 암호를 해석해주는 프로그램을 뜻한다. PGP는 전자우편을 암호화하고 복호해주는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PEM은 이때 P가 이제 프라이버시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프라이버시. 그래서 이메일 자체가 어떤 해킹에 노출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향상된 이메일을 PE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터넷 환경에서 이메일은 무수한 호스트를 거쳐 전송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댁에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자, 인터넷망 연결했잖아요. 그죠? 연결해서 A라는 회사의 메일 주소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메일을 전송하면은 다이렉트, 그러니까 사설망을 통해서 전송되는 것이 아니죠. 자, 인터넷망을 통해서 여기 서로 경로에 의해서,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컴퓨터, 호스트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전송이 되는 겁니다. 자, 전송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탈취되거나 변조 또는 위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용을 암호화하여 제3자가 볼 수 없도록, 알아볼 수 없도록 한다. 이게 PEM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VPN에 필요한 요소 기술들을 설명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요소 기술들이 나오는데요. 암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인증 기술. 자, 인증. 자, 인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거죠. 자, 지정된 사용자로부터 온 데이터를 확인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정의하고 다르지만은 맞겠다라는 그런 개념은 여러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접근 제어 기술,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맞겠죠? 부인 방지 기술, 단말과 단말 사이에 통신하는 데이터의 훼손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이건 아니죠. 송신하고 수신하고 받았는데 받지 않았다라고 부인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무결성 기술, 불법 사용자의 데이터 변조를 차단하는, 그러니까 허가받은 사용자만 데이터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데이터 무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미국 국방부 산하의 국가보안기관, 기관의 하부 조직 중 하나인 미국 국립컴퓨터보안센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안 등급 중 설명이 옳지 못한 것은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죠? 이런 문제들은 사실 다시 출제가 되면 동일하게 출제가 될 거예요. 우리가 미국 국방부 산하에 있는 어떤 기구의 보안 등급까지 여러분들이 다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만 풀이를 하시면 되고 정답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보안 등급이 7개의 보안 등급이 있습니다. 7개의 보안 등급. A 등급부터 해서 D 등급까지. A가 상위 등급이 되고요. D가 이제 하위 등급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D 등급에 대해서 시스템 전반의 운영에 대한 보안이 거의 고려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 이게 가장 하위가 되겠죠. 보안이라는 것이 고려가 되지 않는 시스템. 그것을 D 등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A 등급은 상대적으로 등급이 높겠죠. 자, 3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A 등급. 시스템의 안전을 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물리적으로. 직접 손으로 만진다. 이런 개념이 될 것 같은데요. 자, A 등급에 대한 설명이 물리적이라는 설명 자체가 틀렸습니다.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A 등급에 대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 정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만 여러분들 문제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본 예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터넷 사용하는 예절, 네티켓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파일을 전송할 때 전송량을 줄이기 위해서 데이터를 압축한다. 이것도 하나의 네티켓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용량하고 시간하고는 비례가 되는 거죠. 자, 웹페이지에서 문서를 인용 또는 사용할 때는 저자 동의 없이 복사하고 유포한다. 아니죠. 동의를 받아야겠습니다.
중복된 글은 게시판에 올리지 않도록 한다. 중복된 글은 가급적이면 중복 허용되지 않도록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고 난 뒤에 글을 올리는 것이 맞겠죠. 대화방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건전한 언어를 사용한다. 뭐 읽어보시면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www 환경에서, 그러니까 웹 환경이 되겠네요. 자, 사용할 웹페이지를 제작할 때 지켜야 할 네티켓에 대한 다음 설명들 중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홈페이지 만든다라고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웹페이지 만드는 겁니다. 웹페이지를 제작할 때는 대용량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의 활용을 자제한다. 자, 큰 동영상, 뭐 700메가짜리 뭐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린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그죠? 물론 이제 회선이 빠른, 그 통신 회선을 이용하는 사용자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환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용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이제 바른 이제 방식이 될 겁니다. 자, 텍스트 브라우저 사용자를 고려하여, 그 이미지 맵으로 메뉴를 구성한다. 일단 텍스트 브라우저가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자, 텍스트 브라우저는 결과적으로 텍스트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웹서핑을 하는데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없고요. 글자만으로 웹서핑하는 브라우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이미지로 메뉴를 구성하면은 볼 수가 있겠습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텍스트로 메뉴로 만들어야겠죠. 텍스트로. 그죠? 자, 여기서 이미지 맵이라는 것은 이미지를 여러 개의 조각으로 구성한 후 각 조각마다 하이퍼링크로 설정하는 건데요. 자, 기사 퍼스트의 메뉴에 보시면은 일반 질문, 필기 질문, 뭐 실기 질문, 수강 후기 이런 식으로 하나의 메뉴가 그림이 있지만은 사실은 이 그림이 각각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나뉘어져 있고요. 일반 질문을 클릭했을 때 연결되는 게시판, 링크 다르고, 필기 다르고, 실기 다르고, 수강 후기 다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큰 이미지를 나누어서 각각의 하이퍼링크를 설정하는 것을 이미지 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용량이 큰 파일을 제공할 때는 파일 옆에 파일 형식과 크기를 명시한다. 그러니까 그 용량을 확인을 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것은 사용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자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줘야만 선택할 수가 있겠죠. 자, TM과 C, 뭐 카피라이터라든지 트레이드마크라든지 한번 검색할 때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저작권을 분명히 밝혀야 되고요. 자, 컴퓨터 보안이라든지 관련된 뭐 기타 용어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뭐 가끔 한 번 정도 출제되는 그런 용어들인데요.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미러 사이트. 자, 미러. 거울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트가 하나가 있으면요. 똑같은 사이트를 여러 개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미러 사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일단 이런 미러 사이트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자, 보시면요. 접속량이 많은 사이트는 네트워크에서 트래픽이 빈번해지기 때문에 접속이 힘들고 속도가 떨어지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도처에 다른 사이트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정보를 복사하여 저장시켜 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망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연결되어 있으면은 컴퓨터가 여기 한 대만 있다. 서버가 여기 한 대만 있다라면은 여기 있는 컴퓨터가 이렇게 접근을 할 때 중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죠? 트래픽이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접속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컴퓨터들을 여러 개 이렇게 두는 겁니다. 동일하게. 자, 검색 엔진. 검색 엔진은 뭐 여러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자, 로봇, 스파이더, 에이전트, 크롤러 등의 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하이퍼텍스트 기법을 통해서 편리하게 정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거기서 정보를 수집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프로그램에 의해서 링크를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종류를 크게 뭐 3가지 정도 여러분도 아시면 되는데요. 주제별 검색 엔진이 있습니다. 주제별 검색 엔진. 자, 네이버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한쪽에 보시면은 예술, 정치, 경제, 스포츠, 그러니까 키워드를 직접 넣어서 검색하는 것이 아니고 카테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클릭을 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키워드형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이죠. 키워드를 직접 입력을 해서 검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찾으려는 정보에 대한 키워드를 입력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키워드가 정확하지 않을 때는 정보를 신속하게 찾을 수가 없다. 주제별 검색 엔진 같은 경우에는 클릭해서 하위로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가 있겠지만은 키워드형 검색 엔진은 정확한 키워드, 컴알 1급이면 컴알 1급이라는 그 키워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성이 중요한 거고요. 메타 검색 엔진. 자, 메타 검색 엔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검색 엔진하고 좀 다릅니다. 로봇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여러 검색 엔진을 참조해 정보를 찾아주는 검색 엔진이다. 검색을 하면은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네이버의 검색 결과, 다음의 검색 결과, 야후, 구글 쭉 나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검색 엔진은 이 사이트에 없는 거죠. 외부의 여러 검색 사이트들을 참조해서 결과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키워드형 검색 엔진에서 오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키워드가 정확하지 않을 때는 정보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 틀렸어요. 없다라고 해야겠죠. 오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정보 검색 과정의 단계. 자, 여러분들 정보 검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 그 순서를 한번 차근차근 우리가 순서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정보가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자격 시험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무엇을 생각을 하셔야겠습니까? 찾고자 하는 내용을 먼저 분석을 해야겠죠. 자, 이 키워드를 그대로 입력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과 관련된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찾을 거냐? 시험 관련된 기출문제를 찾을 거냐? 동영상 강의 신청하기 위해서 검색할 거냐?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 키워드를 추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용 분석한 걸 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키워드를 찾아줘야 돼요. 자, 컴알 1급,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컴알 1급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검색 엔진을 선택을 해야겠죠. 자, 검색 엔진을 선택을 하고 검색식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검색 엔진마다 검색식이 조금 달라요. 그 규칙이 다릅니다. 검색식이라는 것은 자, 여기 보시면요. 보통 우리가 컴알 1급, 그냥 컴알 1급하고 그 컴알 1급이 포함된 웹페이지를 찾을 때는 그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좀 상세하게, 좀 디테일한 어떤 결과를 보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구글의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컴알 1급 플러스 워드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란 것은 특정 단어를 제외하는 검색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알 1급은 찾되 워드는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조건은 검색 엔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을 먼저 선택을 하고 구글을 선택을 했다. 그 다음 검색식을 확인을 해서 제대로 넣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순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나머지 기출문제 풀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 들어갈 올바른 용어가 무엇이냐? 자, 이미지, 사운드, 영상, mp3, 텍스트 등의 디지털 콘텐츠에 사람이 식별할 수 없도록 무엇을 삽입하는 것으로 이것은 외부로부터 손상이나 변형에 강하여 최근에 널리 사용되는 컨텐츠 보호 기술이다. 컨텐츠 보호 기술. 자, 어떤 문서를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았는데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 우측 상단이라든지 하단이라든지 가운데라든지 좀 희미한 문자라든지 그림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 있습니까? 자, 그런 경우 있죠. 자, 그것을 보통 우리는 워터마크라고 얘기합니다. 워터마크. 그래서 워터마크가 있으면은 이것을 어떻게 변형하기도 좀 힘들 거고요. 이 내용 자체를 그리고 어떤 보안적인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통 많이 워터마크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보호 기술, 손상이나 변형이 강하다, 이런 설명이 나오면은 이제 워터마크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지금 사용되는 그런 기술이 되겠죠. 자, 다음을 설명하는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애플사가 개발한 디지털 기기 전송 기술 표준이다.
통신기기, 컴퓨터 및 가전제품을 단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이들이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100Mbps부터 1GBps까지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 규격이다. 여러분들 사용하는 이제 그 웹 카메라라든지 뭐 디지털 카메라, 뭐 MP3 여러 가지 그 디지털 기기들이 있죠. 자, 이 기기들을 컴퓨터를 서로 이제 연결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때 그 케이블 보셨습니까? 케이블. 자, 케이블 이런 식으로 생겼죠. 안 그렇습니까? 자, 이 케이블 규격을 IEEE 1394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핀의 개수라든지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IEEE 1394라는 어떤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에 의해서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IEEE 139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하고 컴퓨터하고 연결했을 때 규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송신 측 회선과 수신 측 회선을 미리 연결하여 접속 경로를 설정한 후 연결이 되면 통신이 끝날 때까지 설정된 회선이 유지되므로 교환기 내에서 처리 시간 지연이 없고 즉시성이 유지되는 장점을 가진 정보 교환 방식은 어떤 것이냐. 이것도 뭐 자주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패킷 교환망 같은 경우에는 패킷 교환 방식 같은 경우에 인터넷, 그죠? 인터넷을 우리가 어떤 서로 이제 그 교환하는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회선 교환 방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읽어 보십시오. 송신 측 회선하고 수신 측 회선을 미리 연결한다. 자, 전화선 생각하시면 돼요. 전화선. 자, 전화선을 머리에 두고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접속 경로를 설정한 후 연결이 되면 통신이 끝날 때까지 설정된 회선이 유지된다. 여러분들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서 통신하는 중에, 그죠? 수화기를 들으면 시작, 수화기를 끊으면 이제 통신이 끝나는 거죠. 그때까지는 회선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교환기 내에서 처리 시간 지연이 없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중간에 끊어져서 물론 들릴 수도 있지만은 거의 그런 경우는 없죠. 자, 전화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면 즉시성이 유지가 됩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회선 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 보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해서. 멀티미디어라면은 동영상, 뭐 음성, 그리고 뭐 이미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